자, 이제 꼭대기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청천강 북쪽에 있으니까 무슨 정맥이다? 청북정맥이. 의주까지 갑니다. 의주. 우리가 이제 7월 29일에 가면 첫날 단동으로 내려와서 바로 의주를 바라볼 거예요. 단동에서. 그 의주에 여기가 통분정이라고 있어요. 그런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쓰면서 바로 이 통분정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고, 통분정 아래가 옛날 의주가 있고 지금의 의주는 신의주죠. 일제 때 이제 철도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중국의 안동, 지금의 단동, 거기에서부터 신의주로 연결해서 우리 한반도로 내려오는, 원래 목적은 만주로 올라가서 심양 봉천으로 가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북정맥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말이 없는 지맥이나 이런 게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백두산. 그러면 이 백두산에서 백두대가 노래가지고 청북정맥으로 이어져서 의주까지 오는 이 산줄기, 이 공간이 이렇게 칠하시면 다 압록강 유역이에요. 압록강 유역의 북쪽을 우리가 여기는 못 그리지만 대략 여기까지 이게 강이니까 여기 넘어서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너무 넘어가지는 마시고 압록강 북안까지 칠해보세요. 청북정맥 위로, 그 다음에 백두대간 백두산 아래로 돼서 여기가 다 압록강이에요. 가운데 중심축처럼 있는 얘는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은 압록강 유역 안에 있는 작은 산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백두산부터 요 안에를 다 칠하시면 돼요. 이게 백두산 유역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지리를 우리가 사회를 가르치면서 이런 활동을 꼭 해보기를 권해요. 그래서 우리 시야 밖에 있는 백두산 유역도 좀 그려보고 두만강 유역도 좀 그려보고, 그래야 두만강 유역을 그려봐야 그 해란강, 일송정 그 해란강에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지금 맨 앞에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네. 여기에 지금 그 압록강 유역을 칠했는데 여기까지 좀 쓰라니까 우리요. 압록강 북쪽으로도 좀 써요. 이쪽만 그려놨어. 좀 더 쓰라고? 좀 더 색칠하라고. 그냥 유역이라고. 예전에 자기는 치니까. 많이 칠할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압록강 유역에 대한 색칠을 해보실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만강 유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 두만강 유역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가볼 수 없으니까 중국 땅에 가서 도문 지역, 도문에 가서 이제 남양, 북한의 남양과 도문, 중국의 도문을 잇는 곳, 또는 더 많이 가보신 분은 이 방천 3구,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세 나라가 경계를 잇는 곳이 방천인데, 여기에서 이제 압록강을, 두만강을 보면서 북한을 넘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종성이 있는 이 지역에 여기가 바로 남양인데, 여기에서 바로 두만강을 건너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만강이 요것만 긴 줄 알았는데 이 새끼들이 다 가서 달라붙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백두산부터 장백정간이라고 하는 옛날 여기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근무했던 데가 있었어요. 두만강 하구에 뭐죠 이름이?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져가고. 그래서 이 영역을 두만강 유역이니까 색을 또 칠하시고 좀 이 너머까지 칠하시면 돼요. 저기는 연길, 그 다음에 용정, 화룡 이 일대가 다 두만강 유역입니다. 왜냐하면 화룡, 연길, 그리고 그 연길 위에 왕청 이 일대가 다 훈춘 일대로 전부 다 두만강 유역이 돼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보기
나온 장면이라 강사가 강의하면서 사진 찍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네. 멀티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면 안 해서 이 산줄기를 그리셨으면 산줄기에서는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산줄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뭐 이런 얘기할 때 완전히 뭐 지구에 퍼 부서서 산을 잘려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산줄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줄기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산악지역을 통과하는 물줄기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양, 제천 이 일대 가면 우리 남한강, 충주댐 이 일대 산속에 이 가미공유하천 같은 경우는 계속 안반을 까서 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바뀔 리가 없죠, 이런 산줄기. 그러나 황하를 생각하시면 달라요. 황하의 물줄기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한때는 양자강 쪽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고 산동성 쪽으로 간 적도 있었고 한때는 천진, 지금의 북경 밑에 있는 천진으로 올라간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천진 아래쪽에 산동성 사이로 내려갑니다. 왜냐? 거기 평야니까. 그런데 요하, 나나, 양자강 이런 것들의 하류, 중하류 지역은 변할 수 있다. 그 수류에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수계한 집수구역은 산주구에서 결정되는데 아까 이 산자분수령이라는 말이 구역이었고 여러분들이 유역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유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활문화권을 결정합니다. 즉 낙동강 유역이라고 하는 거.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 테니까 뭐 저기 하시지 말고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특히 선생님들은 가져다 쓰시면 돼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니까. 자, 그러면 이 낙동강 유역을 한번 생각해봐요. 북으로는 태백산 아래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리산으로 가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요 경주를 차단한 산줄기가 돼요. 경주 서쪽으로 낙동강 유역이니까. 그러면 이 안에 특히 서쪽에 있는 지리산 유역을 해서 천왕봉까지 가는 이 산줄기는 거대한 자연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대로 갈수록 이거는 자연의 경계가 됩니다. 자연 지리적 경계가 되니까 당연히 생활문화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산줄기가 바로 문화와 생활과 언어, 가옥, 집, 습관 다 지역적 특성을 갖게 하는 구분점이 됩니다. 산줄기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산줄기 안에 가둬진 물을 다루는 걸 우리가 치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가면 문행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문행기. 나중에 꼭 지리산 노고단 올라가실 때 문행기를 기억을 삼아주세요. 그러면 이 문행기는 뭐냐면 지리산 이 노고단의 북쪽은 낙동강 유역이에요. 북쪽은 삼내로 해서 식상사 달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천 이쪽으로 내려와서 경옥강을 타고 진주 남강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북쪽에서 내려온 낙동강 본류에 합류돼요. 그게 여러분 지도에서 금남, 호남 점에 써있는 남자 아래 Y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 만나는데 여기 보여요? 이게 안동에서 내려오는 낙동강 본류라면 이거는 이제 산청, 함양, 운봉, 우리 남원 운봉, 삼내 거기에서 오는 물이에요. 이 물이 산청 일대는 경호강이라고 하고 진주로 오는 남강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여기 삼정진 쪽에서 합류돼요. 그래가지고 김해울 속도로 나갑니다. 뭔 얘기가 되려고 왔어요? 산줄기 얘기가. 문행기. 그러면 이 문행기 이 노고단에서 북쪽은 낙동강인데 그러면 이제 이쪽 남쪽으로는 구례로 해서 선진강이에요. 그러면 그 문행기를 통과하는 건 반드시 낙동강 유역이에요. 왜냐면 그 물이 뱀산골로 내려가니까.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노고단에서 내려오는 물을 허리를 잘라요. 산을 이렇게 산줄기로 와가지고 여기를 터서 구룡 화엄산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역 변경이 되는 거예요. 낙동강 유역의 물을 섬진강 유역으로 아주 간단하게 산 허리만 한번 딱 잘라가지고 물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례 화암사로 넘어간 이 물로 그 구례들의 농사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대들이 만들었어요. 이것이 유역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지리를 알고 있어야, 물줄기와 산줄기를 알고 있어야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행기 우리말에 물 넘기는데 문행기 이쁘잖아요. 문행기 물을 넘어간 물을 넘긴다. 무냉기. 네, 문행기 문행 기 아니고 그런 걸 우리말에. 물냉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물냉기가 아니라 무냉기. 그냥 물인데 문자로 쓰는 거예요. 물이 니을이 없어진 거예요. 물을 넘기는데 물 넘기는데 문행기. 원래 물론을 문헌이라 그래요. 그렇지. 물론을 문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연수가 진지하면 오늘 날 새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부분을 봐주세요. 제가 이 낙동강 유역은 빼고 섬진강, 금강, 동진강, 만경강 유역을 연구해서 논문을 낸 게 지역자원의 콘텐츠가 말고 활용 강한 연구라고 하는 동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동진강 흐른 아리랑을 책을 냈어요. 품절이 없어요. 못 구합니다. 거의 막 10만 원도 써있던데 아직 출판사에서 계속 내라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손을 다시 봐야 돼서 안 내고 있어요. 어쨌든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연구를 해야 했는지는 일제강점기 수탈을 파헤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 호남평야를 수탈하기 위해서 산과 지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물을 어디를 뚫어서 넘기고 댐을 어디를 막아서 수자원을 확보한 뒤에 호남평야와 군산 이 일대에 그 광활한 평야지대에 물을 댈 것이냐, 그걸 연구한 게 원입니다. 저는 그걸 회피한 게 아니라 그들의 연구를 제가 조사를 하고 밝혀서 지금은 우리가 개화도 해방 이후에 개화도 간척 사업 그리고 지금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해서 일인들이 와서 했던 것은 생활의 피 조족지역이 되어버렸어요. 마음대로 안 가기로 지금 참았어요. 다른 데로 가면 저 우리 사무장님이 돌아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백두대간이에요. 이게 백두대간이고 이 백두대간이 쭉 내려와서 얘가 잠깐만 금방이 맞네요. 잠수 염치산 쪽이 돼요. 염치산. 그래서 일로 쭉 내려가면 고남산에서 지리산 천왕봉으로 가는 우리 백두대간 산줄기입니다. 얘가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금남 호남정맥이에요. 금남 호남정맥이 몇 가지 왔다가 위로는 금남정맥으로 갈라지고 아래로는 호남정맥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가 영산강이에요. 담양 쪽이에요. 담양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곰소만이 되고 곰소만이고 변산반도가 이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줄기 여기에서부터 군산의 내항까지 가는 이 산줄기가 만경지맥인데 그리고 여기 이 모악산 여기가 모악산이거든요. 이 모악산에서 하나의 산줄기가 가가지고 김제의 망해사까지 가는 산줄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모악지맥이라고 해요. 모악산을 따서. 그러면 이 노랗게 칠한 영역이 만경강 유역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산줄기에서 이 산줄기 요 고창입니다. 고창에서 내려와가지고 부안으로 가는 여기가 개화도로 가는 요 산줄기 안에 요만큼 가려지는 것이 동진강 유역이에요. 이 동진강 유역이 호남평야가 있어요. 만경강 유역이 호남평야가 있어요. 다 앞에 호남평야예요. 근데 땅은 넓은데 물이 없어요. 왜? 여기 산이 있으면 바로 평야로 떨어져 버려요. 자, 이쪽이.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물이 없다거든요. 그래서 330년에 벽골제를 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수자원의 태생적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제는 이거를 이 땅을 기름지게 해서 수탈을 해 나가기 위해서 뭐 했냐? 섬진강 유역에서 물을 뚫었어요. 여기 호남정맥인데 여기 산줄기 보이는 물줄기 바로 요 닿는 데에서 약 수백 미터 뚫으면
바로 물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유역 변경이 되는 거예요. 섬진강물을 동진강 유역으로.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이쪽 남쪽에 보성에 등량만 일대도 마찬가지 보성강을 뚫어요. 보성강은 섬진강의 일부입니다. 뚫어서 남해안에 그 간척지에 물을 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과 함께 지리, 산줄기와 물줄기 그리고 유역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 유역을 변경해서 물을 다른 곳으로 제공하는 유역 변경식 수자원, 이것이 일제강점기 수탈과 관련이 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여기로 하려면 아주 오래 걸리고 이야기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만경강에 국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댐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하저수지. 수탈댐이 여기다 우리나라의 근대댐 시초가 여기에 있어요. 대하저수지. 그리고 약 여기는 이제 1920년에 시작했고 여기는 1925년에 이 운암댐을 막는데 마구질로 물 높이기 위해서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 수리시설의 모든 상, 중, 하, 높고 그 다음에 산악지역, 그다음 중간지역에서 바다로 오는 이 지역의 높낮이에 맞게 출발지부터 하부까지 간척사업까지 이루어지면서 수탈을 하던 건 호남평야가 완전히 전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 사야마이카라고 협산지라고 하는 우리가 616년에 백제 기술자들이 가서 오사카를 개발해 준 저수지가 있어요. 오사카는 다 습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대 식량 생산에 이 징배를 가져오게 백제 기술진들이 가서 만든 협산지라는 저수지. 우리의 기술이 그렇게 뛰어났습니다. 벽골제 이후 300년 뒤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때 일본의 본격적인, 그리고 수로관까지 다 나와 있어요. 물보고 다. 그건 내년에 저 1월에 일본 가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은 따라오시면 협산지 갑니다. 자, 호남평야 역사서, 금강의 일부, 만경강의 전체, 동진강의 전체 유역이 공간의 범위인데 호남평야가 이곳의 물을 만경강과 동진강이 대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수자원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인근에 있는 금강 유역에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용담댐 있죠? 용담댐을 뚫어서 대하저수지로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섬진강을 뚫어서 동진강으로 보내죠. 현재 우리나라 금강 여기 새만금에 있는 물도 다 이 금강 유역의 물을 가져가요. 그리고 대청에 와서 충청도의 물을 여기서 살려주고 대청 때문에. 그리고 방류된 물은 어디로? 바로 이 금강 하구로 와서 금강 하구 쪽을 1990년에 막아요. 이걸 막아서 약 3억 6천만 톤의 이 저수량을 가지고 호남평야로 뚫어서 다시 보내줍니다. 이게 현재 우리 수리 체계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호남평야의 쌀을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전북이 아닌 타시도에 오신 분들은 전북 사람들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산악지역은 물을 해주려다가 희생당했어요. 떠나야 했고. 평야지대는 땅과 함께 역사를 살아내왔어요. 수탈을 당하면서. 그 땅을 지키면 그게 아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아리랑을 읽으라고 한지는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 계속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작가 조정래가 그 지리적인 특징을 파악한 뒤에 역사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동아문민혁명의 본고장이죠. 물론 경주가 출발지이지만 물리적인 혁명은 또 호남국이고 그 중에 전국이니까 그런 역사성에다가 페인 무성서원이 갖는 그 의병 그래서 이거를 다 보고 군산의 신도시 일제에서 개발된 신도시가 상징성입니다. 일제강점기 어디보다도 군산이 상징성이 대한민국 호남평야에 지리적인 상징성이 있다면 그런 이 근대 시기 일제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 중에 군산이 제일 상징성을 가져요. 목포, 부산, 군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공간적, 지리적 역사성을 다 통합해서 작가가 작가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리랑인 거예요. 그 아리랑 다 읽으신 분 자랑스럽게 손 들어주세요. 완독 12편.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기억합니다. 두 번째 읽어요. 자, 이렇게 완성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선하에 큰 백두대간이라는 줄기와 그 다음에 이 13, 13개의 정맥 그리고 하나의 정간, 장백 정간이에요. 정간
1대간, 13정맥, 1정강. 이러한 우리의 산줄기 개념을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산맥도를 한번 보세요. 1인들에 의해서 이 기초가 돼서 만들어진 건 강을 막 잘라요. 그건 산줄기 아닙니다. 노령산맥 어디서 시작돼요? 저 몰라요. 산줄기 아무리 연구하고 한다면 차량산맥 어디서 출발해? 몰라요. 수백산맥 어디서 출발해? 어디서 끝나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있는 만경지맥, 모압지맥, 두승지맥 이런 것들은 다 알아요. 호남정맥,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한국정맥 이런 건 다 학교고 있어요. 왜? 그대로 있는 걸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산줄기를 알아야만 유역을 알 수가 있고 그 유역을 알아야만 술이라고 하는 치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압록강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두만강 동해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남해로 빠지고요. 한강 서해로 빠집니다. 그리고 금강 서해로 빠져요. 대동강 서해로 빠집니다. 청천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섬진강도 남해로 빠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산줄기와 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차후에 저하고 우리 의사분들을 할 때 물론 이제 만주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오늘 뭐 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 저 위로는 어디까지일까 이제 시야를 북으로 가보자 합니다. 영상감은 그게 안 아 영산강 뺐어요? 영산강 유역 사람이에요? 여기가 영산강 유역입니다. 그 목포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나주 영산강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광주 일대, 광주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한동강, 담양 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거 하여튼 다 합하고 그래야 영산강 여기인데 우리가 몇 분에 시작했어요? 1시간 넘었으면 잠깐 쉬었다가 9시 반에 이야기를 나누시고요.